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011200입니다. 사실 해양운수업은 한진해운 파산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던 분야이긴 했었는데요. 최근 연기금을 비롯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다고 하기에 좀 들여다봤더니 눈여겨볼만해서 같이 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매출은 매년 상승 중이긴 한데 이익은 꾸준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점은 손실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일 뿐 영업이익에서부터 손실이었고 단기 순손실의 규모는 훨씬 더 컸는데요. 다만 2020년 3분기 가장 최근의 숫자를 보게 되면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등의 모멘텀이 시작되고 있는 건가 싶긴 했는데 이 같은 HMM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개요부터 보게 되면 HMM은 익숙한 이름으로 보자면 현대상선입니다.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름을 변경했으니까 아직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이 바뀐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요 사업은 익히 알려진 대로 컨테이너나 벌크 화물 운송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현대상선 HMM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21년 최근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최근 실적이 역대급 수준의 실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직 연간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 개별 기사 중에는 2021년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흑자에 주요한 영향을 준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같은 운임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는 것이 운임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작년 중반에 800선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800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3배 이상 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엄청난 상승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 같은 긍정적인 내용만 살펴볼 것은 아니겠죠. 먼저 경쟁사 대비 규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단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킨 게임, 규모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의 수치로 보게 되면 HMM의 경우에는 세계 8위, 순위로 보자면 높지만 점유율로 보자면 3% 수준, 약 70만 TEU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기사에 따라서는 이게 2021년에 86만 TEU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할 때 기준인 100만 TEU보다는 훨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MM을 뛰어넘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만에 있는 에버그린이라는 기업이 120만 TEU로 훨씬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일본 기업도 있고 독일, 프랑스,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도 300만 TEU를 가지고 있는 코스코 그룹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2위 스위스 MSC나 덴마크의 머스크사도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죠. 이들 모든 기업들이 선봉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치킨 게임에서 HMM이 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HMM의 주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는 지배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과거 글로벌 전세계 해운업계가 위기를 맞았을 때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 지원을 나섰고 HMM, 현대상선 역시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최대 주주도 한국산업은행으로 잡혀있는데요. 주주뿐만 아니라 외부 비용이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숫자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부적인 숫자를 확인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 정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죠. 시장 점유율에서 HMM이 제시하고 있는 경로는 아시아에서 미주선, 미주선에서 아시아의 경로인데요. 다른 경로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 같은 경로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경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게 되면 앞에서 물동량 1위였던 머스크조차도 이 구간에서는 현대상선 HMM에 비해 경쟁력이 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는데요. 다만 확실히 대만 기업과 중국 기업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상선도 글로벌 기업들의 전체 규모에 비하자면 아시아 미주 서안의 루트에서는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의 HMM의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과거부터 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단위부터 먼저 보게 되면 먼저 매출을 보게 되면 연간 단위로 3에서 5%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를 보았을 때 매출 원가가 매출을 모두 잡아먹고 있는 저희가 앞에서 확인한 내용을 마찬가지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매출 원가가 매출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에서부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관비의 비율은 매출액 대비 5에서 6% 수준인데 이를 통해 볼 때 판관비가 주요하게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매출 원가가 전체 이익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관비의 세부 내역을 보더라도 주요 비중이 급여이기 때문에 판관비 자체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였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매출 원가로 인해서 꾸준하게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었는데요. 영업 외 활동에서도 손실의 규모가 컸습니다. 기타 손실과 금융 원가가 모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기타 손실의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줄긴 줄고 있었는데, 기타 비용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의 손상 차손이 꾸준하게 높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금융 원가를 보게 되면 금융 원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자 비용이 2019년에만 4천억 기록되었습니다. 매출이 5조 5천억 수준인데 이자 비용만으로 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10%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영에 무리가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같은 이자 비용이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간신히 살아남은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투자에 대한 가치 판단 정보라기보다는 HMM이 그만큼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진해운조차도 파산한 위기를 HMM은 간신히 넘겼으니 그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기 순손실도 6천억 가까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재무상태도 이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자산을 보게 되면 이익이 아니라 꾸준히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꾸준하게 늘어서 2년 사이에 자산이 2배 가까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늘어난 자산을 보게 되면 유동자산은 아니고 비유동자산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권 자산이 크게 인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유형자산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같이 자산이 증가한 것은 부채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도 총계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부채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계정은 비유동 금융 리스 부채와 장기 차입금입니다. 특히 비유동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배를 빌려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부채가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같은 것이 꾸준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부채 전반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어서 자본을 보게 되면 결정금이 누적되면서 일부 자본 잠식이 발생한 수준까지 밀려났는데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부채 비율로 보더라도 600%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 확실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최근 숫자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3월은 되어야 정식 보고서가 나오는데, 먼저 간이로 보고된 연간 단위의 숫자를 보게 되면 매출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6%나 증가해서 6조 원 중반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9천억, 약 1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죠. 덕분에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HMM이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해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2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했다는 것과 함께 대형선사들의 연합조직인 The Alliance 가입을 통해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환경적으로는 운임이 상승한 부분과 함께 관리의 효율을 통해서 손익을 개선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연간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확인이 어려운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방향성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의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3분기까지의 재무 상태에서도 자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나 비유동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권 자산의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부채 역시도 늘었는데 장기 차입금은 줄었지만 비유동 금융 리스 부채가 여전히 크게 늘어나면서 부채 증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출의 상승을 외부의 힘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부채의 증가에도 자본금의 증가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조금은 낮추긴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수준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요. 손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손익을 보면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이 6% 상승에 그쳤지만 3개월 기준,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19% 가까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 상승 덕분에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같이 매출이 증가하는 와중에 매출 원가는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출 원가가 매출을 초과하는 100% 초과의 매출 원가율이었지만 2020년에는 80%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판관비를 보게 되면 매출 증가에도 비용은 증가되지 않았고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비용 절감이나 관리에 열심히 치중하고 있는 내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해서 분기 영업이익률 16%, 누적 기준으로는 9%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 원가 등 영업의 비용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도 금융 원가가 매출의 10%를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3분기까지 봤을 때는 3개월 기준, 분기 기준으로만 흑자가 발생했을 뿐 누적 기준으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물론 연간 단위로는 저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흑자가 기록되었지만 말이죠. 이와 함께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2021년 2월 9일 그러니까 연간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시점의 내용인데요. 파생 상품의 평가 손실이 무려 4천억, 자기 자본 대비 25%에 달하는 손실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공시되었습니다. 앞에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4천억의 금융 원가가 있었으니까 이 파생상품 손실이 얼마나 큰지는 이것과 비교해보면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나쁜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사들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HMM 역시도 투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저희가 앞에서 확인했던 70만 TU에 더해진 86만 TU로 가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최근에 주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2월 26일에 공시한 내용인데 GS 칼텍스에 사우디에서 대한민국으로의 10년간 원유 운송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6천억 수준의 계약 금액인데 최근 매출액 대비로 보게 되면 10%가 좀 넘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를 보스란히 1년 단위의 10%로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거나 매출에 주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이슈를 바탕으로 HMM을 정리해보면 최근 몇 년간은 업계 전반의 어려움으로 견디기 힘든 시기가 있었으나 최근 운임 상승 등은 물론 비용 관리를 잘해주면서 이익을 내는 반전의 시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부의 힘을 빌려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주봉으로 길게 보면 역시 과거 업계 호황이었을 때의 주가 수준이 있긴 했었으나 2015년 말부터 급격하게 하락세를 지속했고 그 이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부터 반등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10월부터의 상승세가 더욱 도드라지는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봤을 때 만원이 안 되는 주가가 지금 1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1월 말 2월 초에 한 차례 빠지는 구간이 있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봤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주가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수익나는 투자가 가능한 종목의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수익나는 투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